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도 안양에 사는 초등학생 아이의 아빠, 길게 가는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가슴 한구석에 숨겨놓았던 그것, 바로 사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진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거 정말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길게 가는 아빠도 정말 사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2번 써본 적도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사표를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일, 회사. 그 중에 제일 큰 요인은 저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건 주관적인 제 생각이니까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다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람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회사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1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본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 중에는 일반적인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무언가를 뛰어넘는다 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일 때가 많은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 반대예요. 일명 또라이죠. 사실 제 채널에서 이런 표현은 진짜 안 쓰는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 쓸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세계 3대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2번째가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들은 현재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아이들을 피해서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옮기면 그 회사에는 이런 아이들이 없을까요? 사람과 유형이 바뀌어서 잠깐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사표를 쓰고 싶은 이유가, 그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사실은 절대 사표를 쓰면 안 돼요. 왜냐면 회사를 옮기더라도 사람과 유형이 바뀌는 거지 그 아이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직자 절반 이상이 이직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 때문에 사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 번은 더 노력해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 노력이라는 거는 정말 중립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정말 저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나? 내 모난 마음 때문에 먼저 비뚤어지게 보고 행동한 건 아닌지,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내가 먼저 상대방을 화나게 한 건 아닌지. 이 사람의 모난 마음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호감이 전달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 중립의 마음가짐으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먼저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뭐 엄청난 걸 하라는 거가 아니에요. 이미 나도 알고 있고 그 아이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말을 건네보기 위해 질문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책상 위에 슬쩍 캔커피 한 잔을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방법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아이들도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냥 평범한 누군가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이기 때문에 보통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무시하면 돼요. 욕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진짜 뭘 하든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아이 때문에 내가 회사를 나간다는 게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퇴화할 거예요. 그 아이가 또라이가 맞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의 순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무시하면 돼요.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니, 사표를 생각하고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 아이가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이라면 그땐 내가 나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대표인 경우도요. 왜냐면 대표가 퇴화하면 그 회사도 퇴화할 거니까요. 그럼 이제 일과 회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보통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정말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충만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존감이 막 이렇게 높아지면서 조금씩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건지, 하루 근무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일은 계속 추가되지, 월급은 안 오르는데 복지는 줄어드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단점들은 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떤 회사가 사람을 고용해 놓고 딱 정해진 일만 시키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회사도 성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그 사람도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일이라는 건 자연히 더 많아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기도 해요. 물론 이게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니야.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범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회사를 더 다니기 싫어, 나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바꾸고 싶은 게 일인지 회사인지예요. 만약에 내가 바꾸고 싶은 게 일이라면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바로 사표를 쓰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 직무 변경을 신청해 보는 거예요. 뭐 이거 자체를 신청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신청했는데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바꾸고 싶은 게 회사가 아니고 일인데 굳이 회사를 바꿀 필요가 없죠. 이직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회사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적응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특히 지금의 회사에서는 환경도 익숙하고 사람들도 익숙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낯선 환경에서도 동일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지는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로 처음부터 일을 다시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꾸고 싶은 게 회사가 아니고 일이라면 회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길 권해드려요. 근데 현실적으로 회사 내에서 직무 변경이 힘들다 하시면 이직을 하셔야 되는데, 이직을 할 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일 때문에 이직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경력이 아까워서 연봉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어서 다시 원래 하던 일에 동종 회사로 이직을 하세요. 물론 그 일이라는 게 직종을 바꾸지 않고서도 해결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데도 그냥 회사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바꿈으로써 이 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지를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안 그럼 이직을 안 하니만도 못한 게 될 수 있어요. 가서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이직할 건 아니잖아요. 최소 3년은 내다보고 가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를 바꾸고 싶은 경우인데 이직을 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거를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동일한 맥락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 감정이 앞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우선으로 해서 결정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표를 내고 이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직자 절반 이상이 이직을 하고 나서 후회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직을 결정하셨다면 정말 냉정하게 중립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지금의 문제가 회사를 바꿨을 때 온전하게 해결되는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면 이거는 이직이 답이 아닌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직할 거다, 이제 이직하기로 결심했다 하시면 이때부터는 퇴사 이후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이후에 어떤 회사로 이직할 건지, 이직할 때까지 돈은 충분한지, 특히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면 더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막연한 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실패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퇴사가 결정되면 마무리는 정말 잘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좁거든요. 언제 또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마무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잘하고 나온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감정적이면 안 된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의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된다. 이거인 것 같아요. 사표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오늘 이렇게 모든 직장인들이 100번? 아니 한 1000번 이상 생각해봤을 사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조금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게 가는 아빠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제 사표 쓰러 가자. 사표 써야지.